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존입니다.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산책을 하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날씨가 서늘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번 주죠. 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어마무시하게 더웠어가지고 막 100도가 넘고 뭐 진짜 뭐 말도 아니었습니다. 막 어마무시하게 뭐 가뭄이다 뭐다 뭐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또 괴로웠었습니다. 네, 밤에 나가도 뭐 열대야 때문에 뭐 이렇게 더운 날이 있어? 그랬는데 이렇게 비가 온 뒤로부터 날씨가 이렇게 또 개니까 이거 또 얼마나 좋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또 비가 올 거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비 소식은 항상 좋은 뉴스죠. 아주 좋은 뉴스가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이 호수가 지금 말라버려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뭐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맨날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비가 다음 주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 LA 동쪽으로 LA랑 LA 동쪽으로 그쪽으로는 비가 안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LA 웨스트 쪽으로 산타바바라나 그런 쪽으로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비가 왔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비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또 한번 먼저 잠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단어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대략 한 4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4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7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LA는 아마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을 지금은 뭐 거의 다 해제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타러 다닐 때는 마스크 착용을 지금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도 이제는 다음 달이면 모두 다 해제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이 보입니다.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페더럴 빌딩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도 모두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면 이제 끝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야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요. 실내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제 쓰지 않아요. 뭐 한 10% 20% 정도만 마스크 쓰지 실내 안에서요. 거의 대부분 이제 쓰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홍콩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줄여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홍콩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격리 있지 않습니까? 격리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격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은 해야 한다 라고는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었습니까?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은 뒤로
그리고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70%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드디어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발생 뉴스는 이점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지금 206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서쪽에 이 유크레인이랑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 벨고로드라고 하거든요. 이 벨고로드 지역에 유크레인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여기 벨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주민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너네들이 한 것은 생각을 안 하냐? 너네들은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유크레인 주민들, 유크레인 민간인들을 어마무시하게 고문하고 학살까지 해놓고서 자기 나라 벨고로드 여기에서 뭐 포격 한번 해가지고 뭐 1명 사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야, 이거 진짜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네들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역시 러시아의 또라이 새끼들 모두 다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다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궁지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궁지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뭐 생화학 무기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핵폭탄도 이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아, 제발 생화학 무기나 핵폭탄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그런 거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주말 아닙니까?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니네요. 아침에. 원래 주중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중에는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하는데 저같이 이제 백수인 사람들은 이제 주중에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프로 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쳐다보네요. 아, 이러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뉴스를 해야지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쪽팔림을 감수를 하는 게 바로 유튜버죠. 계속 해가지고 한번 뉴스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다리를 한번 또 지나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지움에서 러시아가 집단 매장을 한 이 정황이 발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 유크레인 민간인들 대략 한 450여 명 정도가 집단 매장이 된 곳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군인들이 재미로 이 유크레인 민간인들한테 총을 쏴대면서 사살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단 매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지움에 고문실 10개나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을 고문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면은 이 집단 매장지에다가 사람들을 매우 많이 몰아놓고 450여 명이요. 450여 명 몰아놓고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마크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지움에서 발견이 된 이런 집단 매장지, 이것은 정말 잔혹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규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이 전쟁 이제는 나는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뉴스에 좀 보탬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푸틴은 자신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서 이 유크레인의 젤렌스키랑 회담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젤렌스키가 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 젤렌스키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고 이 전쟁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아주 그냥 야비한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남의 나라 이렇게 뺏어 놓고
예,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생떼를. 예, 너네가 빨리 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에서 빠져나가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예, 역시 푸틴은 개쌍 또라이가 맞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가 우리의 땅을 모두 되찾을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푸틴이 뭐 협상을 하자느니 만다느니 뭐 그런 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조패놓고 협상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패놓고 다 뺏어놓고 말이죠. 아주 그냥 또라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러시아 너네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빨리 너네 나라로 모두 다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이제 서거를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컴이 13시간이나 기다려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하는 거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을 떠나가지고 영국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이제 장례식에 이제 또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런 아주 좀 재미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바로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대학생 때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물건을 경매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 경매로 내놓은 물건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 때 이제 자기랑 사귀면서 줬었던 목걸이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랑 그리고 카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놔뒀었나 봐요. 그것을 경매로 내놨는데, 와, 역시 유명한 사람은 돈이 이렇게 따라 붙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자신의 대학생 때 줬었던 그 생일 선물을 전 여친에 줬던 이 생일 선물을 경매에 내놨는데, 이게 낙찰이 된 게 자그마치 16만 5천 달러 16만 5천,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16만 5천 달러나 낙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일론 머스크의 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나 봅니다. 아주 그냥 대박인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부럽네요. 그러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이 수술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키 연장 수술. 다리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키를 연장을 하는 건데, 키를 이렇게 키워주는데 6cm에서 최고 15cm까지 키를 키워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키 연장 수술이 인기를 얻었었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키 연장 수술을 한 뒤에는 좀 회복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다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심어가지고 키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다리에. 야,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키를 늘리는 수술이 실리콘밸리의 고액 영봉자들 한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키 늘리는 수술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6cm 정도 늘리는데 대략 한 7만 달러가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 15cm까지 늘리는데 15만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키 늘리는데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를 늘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외부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나는 원래 이렇게 컸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크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CEO들, 고액 연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키를 늘리려고 지금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나는 이 아무리 키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돈을 줘가면서까지 다리를 잘라가지고 키를 늘린다?
키를 이렇게 다리를 잘라서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리도 좀 많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야,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후덜덜합니다. 아주 무섭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에는 카지노가 없거든요. 이 뉴욕 이 맨하탄 근처에는 카지노가 없는데, 그런데 이 뉴욕 맨하탄에 카지노를 지금 열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 맨하탄에 3개의 카지노가 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뉴욕에 계신 분들, 이런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희소식이 아닐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북쪽으로 발렌시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발렌시아라는 곳에서 여기에도 이 새 단지가 많아요. 새 단지가 많은데, 이곳에 있는 어느 한 새 단지,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캘리포니아는 어마무시하게 가뭄이거든요. 엄청나게 가뭄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도 집안에 있는 이런 잔디 같은 것들을 물 좀 안 먹는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발렌시아에 있는 어느 한 주택 오너가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조경을 바꿨다고 합니다. 물 안 드는 것들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선인장 같은 것들이겠죠. 아니면은 물 안 먹는 것들, 그런 것들로 바꾸고, 그리고 뭐 잔디 같은 거 빼고 거기에다가 뭐 조약돌 같은 거 놔두고 바위 같은 거 놔두고, 그렇게 조경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경을 바꾸니까 HOA 있지 않습니까?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HOA라고 집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여기를 모두 관리를 하는 이 HOA가 있습니다. 여기 HOA에서 너네 우리들이랑 상의 없이 그냥 바꿨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우리의 HOA에 위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논쟁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록색이 보여야 하나 봐요. 이렇게 또 초록색이 좀 보여야지 좀 집이 좀 더 고급스럽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HOA에서는 그런 룰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캘리포니아는 어마무시하게 가뭄이지 않습니까? 가뭄인데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HOA에서 난리를 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어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저희 집은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물 주는 게 거의 없어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땅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땅이 넓어 가지고 잔디에 물을 주는데 막 물새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저도 당장 바꾸지 않을까, 인조 잔디로 이렇게 더 당장 바꾸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제가 이 플러턴에서 살고 있었을 때,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님 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플러턴에 써니 그 리지라고 있어요. 거기 좀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살았었는데 거기 집이 굉장히 넓었었습니다. 할프 에이커여 가지고 땅만 25,000 스퀘어피트 정도 하고, 뭐 집이 막 단층인데 뭐 3,200 스퀘어피트 하고 엄청나게 큰 집이었는데, 큰 집이다 보니까 잔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이사 간 다음에 잔디에 물을 그냥 마음대로 줬거든요. 마음대로 준 다음에 물새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 수도세가 나왔는데 $400가 나왔어요. $400. 아니, 수도세로만 $400가 나왔다라는 것은 미친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나 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잔디에다가 물을 너무나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똥 아직도 있어. 어제도 제가 산책을 하다가 여기 똥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커다란 똥이, 그 튼실한 개인가 봐요. 엄청나게 큰 개가 여기다 똥을 이렇게 또 싸놨는데 아직까지 저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더러워 죽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캘리포니아가 수도세가 비싸거든요. 물이 좀 귀하다 보니까 수도세가 비싼데, 이렇게 수도세가 비싸면은 땅이 넓은 사람들은 잔디 같은 거 줄이고 그러겠죠. 어쨌든 저희 집도 이 플러턴에 있었을 때 수도세가 $400 나온 뒤로 좀 물을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이니까 다음에는 뭐 한 $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캘리포니아는 물이 적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물 안 드는 이런 조경으로 지금 또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올바른 게 아닌가,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이 농부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 농부부에서는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안에 이 북한 주민들 중에 10명 중 7명은 식량 부족 사태에 지금 시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역시 독재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2022년도에 식량 부족 사태가 말이나 됩니까? 식량 부족 사태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이가 없고요. 10명 중에 7명이나 배를 굽는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쨌든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빙하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가 있는 곳에서 빙하가 지금 계속 녹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계속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눈사태처럼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떻게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헛소리를 해대면서 전쟁을 끝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그러면서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좀 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규모가 자그마치 6.4라고 해요. 6.4면은 진짜 큰 지진이거든요.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큰 지진이 대만에서 일어나면서 아마도 며칠 안에 또 지진이 이렇게 여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페덱스 때문에 주식이 모두 다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이 페덱스 여파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눈길은 금리가 아니라 기업 실적에 지금 다시 눈길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도 지금까지는 금리 때문에 주식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업의 실적으로 이 주식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더 심각한 것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덱스처럼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닝 펄 쉐어가 $5 넘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달러로 나왔거든요. 3달러 좀 넘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어닝 쇼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제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죠. 어제 페덱스가 23%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감을 한 게 마이너스 21%였거든요. 그리고 페덱스가 창시를 한 이래 이렇게 주식이 한 번에 하루에 21%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창사 이래 가장 최대폭 낙폭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페덱스가 운송업체잖아요. 이렇게 운송업체가 실적이 굉장히 나빴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페덱스 CEO도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덱스 주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두렵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곧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이 FOMC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이제 높게 상승을 할 거거든요. 아마도 0.75%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런데 어쩌면은 울트라 스텝으로 1%, 1%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낮췄다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낮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지금 미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OTT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거, 이런 곳에서 몸집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합병을 하는 등 OTT 업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거의 500여 명 가량의 직원을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훌루랑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한다고 하고요. 디즈니 훌루라고 하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는 이제 워너브라더스랑 손을 잡고 워너브라더스 이제 디스커버리 이렇게 해가지고 OTT 서비스 한다고 하고요. 벌써 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OTT 서비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살아나려고 어마무시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살아남는 게 먼저죠. 살아남는 게 먼저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 올해는 좀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좀 버텨야 될 것고요. 뭐 저는 뭐 장기적으로 묻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주말의 시작 아닙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지금 딱 돌아다니기 좋도록 날씨가 이렇게 또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말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즐거운 아주 재미난 곳 나들이 하거나 여행 다니시는 거 어떨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